안녕하세요. 인천시민교수 이정빈입니다. 오늘은 상속포기, 한정 승인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외부 특강에서도 제가 상속포기, 한정 승인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드렸었는데 예전에 비해서는 내용을 많이 알고 계신 것 같고 TV나 유튜브에서도 많은 설명들이 있죠. 그래서 참으로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이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대처가 미흡하신 경우가 꽤나 많은 것 같아서 정말 중요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상속포기 한정 승인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시겠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민법 1019조에 나와 있습니다. 상속포기 승인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냥 상속을 받거나 한정 승인을 하거나 상속 포기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두 빚만 떠안는 건 아니잖아요. 재산을 받는 경우도 있고 내가 빚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새는 원스톱 조회를 해서 주민센터에서 다 확인을 해주지만 당시에는 개인 사채가 없는 줄 알고 원스톱 조회 결과만 믿고 채무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리고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빚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기회를 한 번 더 줍니다. 상속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모르고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 빚이 나타났다. 그러면 그때로부터 3개월 안에만 한정승인을 하면 빚을 안 갚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상속받은 건 변제하셔야 돼요. 그 이상을 변제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리고 일반적인 상황에서 사업을 하셨던 분이거나 채무가 있는 걸 아신 분들은 무조건 3개월 안에 하셔야 합니다. 그게 간편해요. 나중에 대응할 수 있지만 3개월 안에 하는 게 손쉽습니다. 비용도 훨씬 저렴하고요.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바로 이 3개월을 지키지 못하신 분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3개월이 지나면 상속 포기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채무 초과 사실을 안날로부터 3개월 안에 한정 승인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3개월이 지나면 마찬가지로 한정 승인도 못 합니다. 그러면 예외적인 상황이 무엇인지 궁금하시겠죠? 첫 번째, 상속 포기가 3개월 이후에도 가능한지 그 답은 이미 여기 나와 있습니다. 상속 개시 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이라고 되어 있죠. 상속 개시 있음을 안날로부터 이 말은 엄격히 사망하신 날과 같지는 않습니다. 사망한 날짜와 같지 않아요. 상속 개시 있음을 내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모르면 3개월이 지나도 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언제 모를 수 있느냐? 첫 번째, 해외에 거주하면서 연락을 가족들과 끊은 경우. 두 번째, 구치소에 가 있거나 병원에 입원해 있고 가족들과 연락을 하지 못하는 상황. 그런 경우도 사망은 하셨지만 그 사실을 내가 알지 못했을 수도 있죠. 그러면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3개월 안에 상속 포기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채무가 발생한 걸 안날로부터 3개월 안에 한정 승인을 해야 하는데요. 소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방치를 한 거예요. 방치를 하고 3개월이 지나버렸습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한정 승인도 할 수 없죠. 그런데 내가 알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소송을 내가 받은 게 아니고 타인이 받았다라면 내가 안 시점은 그 이후에 통장이 압류된 시점이라면 그때로부터 한정 승인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뭔가 복잡하죠? 자, 실제 사례를 같이 보겠습니다. 재산 상속을 포기하는 2026년 1월 28일자 신고는 수리한다. 상속 포기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예외적인 상황이냐? 자, 돌아가신 날짜를 보시면 사망하신 날짜는 2025년 8월경입니다. 특정될 수 있어서 날짜는 생략을 했고요. 8월 달에 돌아가셨다면 8월 말일이다. 그럼 9월, 10월, 11월까지는 법원에 상속 포기 신청서가 제출이 됐어야 돼요. 결정은 아니고 제출만 되면 됩니다. 3개월 안에 9, 10, 10일. 그런데 저희는 1월 달에 제출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상속 포기죠. 상속 포기는
한정승인과 달리 무조건 3개월 안에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는 사망일이라고 했는데 엄밀히는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라고 했죠. 3개월이 지났는데 어떻게 늦게 할 수 있었느냐? 바로 이분이 구치소에 계셨습니다. 물론 가족들과 연락이 안 됐었고요. 나중에 1월 달에 연락이 됐습니다. 구치소에 있다는 사실을 1월 달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날로부터 접견을 하고 위임장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상속 포기 신청을 하게 되면 그러면 결정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특별한 상황이죠. 그리고 이 경우가 아니더라도 해외에 거주를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왜 3개월 안에 하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 신청하는 사람이 이런 것들을 다 입증을 해야 돼요.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증거. 해외에 거주했어도 연락을 하고 지냈을 수도 있죠. 근데 연락을 안 했다는 걸 저희가 입증을 해야 합니다. 상당히 간단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 3개월이라는 시간을 꼭 지키시길 바라고 부득이 날짜를 지키지 못했어도 방법은 찾아보면 있다. 그래서 대부업체 요구대로 다 변제를 하지는 말아라.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한정승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정승인 2025년 9월 30일자 한정승인은 수리한다. 저희가 바빠서 진작에 촬영을 했어야 되는데 좀 늦었습니다. 사망일자는 언제냐? 2010년 5월이에요. 한 15년 전에 돌아가신 채무로 대부업체에서 소장을 날린 겁니다. 그리고 판결까지 나왔고요. 저희가 어느 단계에서 알게 됐냐? 통장이 압류되고 나서 알았습니다. 통장 압류를 받고요. 채권 압류, 통장 압류가 됐어요. 대학교 1학년에 통장을 압류한 겁니다. 이 대부업체가. 그리고 어머니가 저희한테 찾아오신 거죠. 자, 가능했던 이유는 소송 진행됐던 내역을 살펴봤어요. 과거에 소멸시효 연장을 하고 도달을 했는데 누가 소장을 받았느냐? 동거인 모라는 건 어머니를 얘기하는 겁니다. 모가 받았어요. 내가 직접 받은 게 아니죠. 내가 받은 게 아닙니다. 내가 받지 않았어요. 물론 이걸 입증을 잘해야겠죠. 왜 내가 받지 못했느냐? 같이 산 거 아니냐? 같이 살았으면 너도 그 소장을 보지 않았느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이 집에 살지 않았다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당시 기숙사에 살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집에 거주하지 않았다. 라는 걸 입증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결정을 받게 된 겁니다. 이것 또한 저 어머니께서 받고 3개월 안에만 신청했으면 저런 거 막 복잡하게 소명 안 해도 돼요. 간단하게 정리가 되는 건데 뭐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라도 이제서라도 대응을 잘 해서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돈 2천만 원이 뭐 땅 판다고 나옵니까? 그리고 내가 받은 것도 없는데 갚는다는 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대부업체는 1,000만 원이라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막 설득을 할 겁니다. 지금 갚으면 금액을 줄여주겠다. 하지만 그 돈은 갚지 않아도 되는 돈입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유튜브도 찾아보시고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가셔서 무료 상담도 받아보시고 그 다음 3개월 안에만 해결하시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뵙겠습니다.